안녕하세요. 서학개미 2020입니다. 투자자들이 미국의 월간 일자리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패드가 내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을 받아들이면서 주식은 금요일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 주식은 금요일 243.8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인공지능팀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FSD 베타를 위한 방대한 신경망을 선보였습니다. 금요일 X의 테슬라 AI 페이지에는 테슬라 차량에서 나온 비디오가 포함된 게시물이 공유되었습니다. 게시물에서 테슬라는 테슬라 AI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단일 기반 비디오 네트워크의 차세대 자율성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면서 팀에 합류하여 세계 최대 훈련 클러스터 중 하나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최첨단 엔드-투-엔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또한 테슬라 차량에서 정면을 향하는 각도를 보여주는 15개의 개별 프레임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또한 테슬라가 FSD 버전 11을 발표하기 전에 나온 이 버전은 인간 코드의 여러 라인을 사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방대한 양의 비디오를 기반으로 하는 99%의 AI 시스템과 신경망으로 이동하면서 엔드-투-엔드 AI를 특징으로 하고 베타라는 네이밍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의 중국산 차량 판매가 11월에 반등하며 2달 연속 감소세를 마감했습니다. 중국 승용차 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 차이나는 2023년 11월에 82,432대를 판매해 10월의 72,115대에 비해 14.31% 증가했습니다. 테슬라 차이나의 11월 판매량은 작년 같은 달에 판매된 10291대보다 17.81%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11월 실적은 각각 11.98%와 2.6% 하락한 9월과 10월에 기록한 판매량은 감소를 마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테슬라 차이나는 85만 3,603대의 기가상하의 생산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31% 증가한 수치입니다. 테슬라 차이나의 인도량이 전월 대비 14.31% 개선된 것을 고려하면 모델3 하이랜드를 통해 초기 생산 문제를 극복했음을 시사합니다. 테슬라는 2023년 180만 대의 차량 인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3분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총 132만 4,074대의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180만 대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번 4분기에 최소 47만 5,926대의 차량을 인도해야 합니다. 12월 3일경 팰컨 9호가 케이프 캐너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이륙하여 23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궤도로 운반했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가 올해 89번째 궤도 임무로 1년 안에 100번째의 발사에 도달하기 위해 궤도를 유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 14일로 예정된 스페이스X 발사는 팰컨 헤비를 포함하여 5회 더 있습니다. 12월 14일 이후에는 일정이 잡힐 경우 최소 8회 더 발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날씨에서 기술 문제까지 다양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부는 새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다음 발사는 12월 6일까지 플로리다에서 8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각각 2번의 스타링크 발사이며 이후 약간의 지연 끝에 현재 12월 10일로 예정된 팰컨 헤비 발사입니다. 또한 스페이스X는 한국 정찰 위성을 11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기지에서 발사했습니다. 이는 한국 방위사업청의 정찰 위성 5기 중 첫 번째입니다. 스페이스X가 발사한 한국군 탑재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 2020년 7월에 아나시스2 군사 통신 위성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노동쟁의와 스웨덴 내 파업이 덴마크까지 번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덴마크의 한 노조가 더 이상 스웨덴으로 차량을 운송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덴마크 최대 노조는 스웨덴 노조인 IF 메탈이 테슬라를 상대로 파업을 벌인 결과 부두 노동자들과 운전자들이 스웨덴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차량을 옮기려는 노력을 중단할 것이라고 화요일 발표했습니다. 테슬라가 신규 노동자 권리를 위한 단체 협약 체결을 거부한 후 메탈 노조원들이 테슬라를 위해 차량 납품을 복잡하게 만드는 모든 시도를 했습니다. 11월 말 IF 메탈의 옴부즈맨은 노조의 테슬라와의 싸움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말함에 따라
파업이 다른 국가로 확산될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덴마크 노조 대표도 테슬라에 대해 비슷한 감정을 갖고 단체 협약 체결을 꺼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노조는 테슬라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추가로 논의하고 있으며 파업이 노르웨이로 확산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파업은 연대 행위에 가깝지만 부두 노동자들은 2주 후에 스웨덴으로 향하는 테슬라를 상대로 파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사이버트럭에 대한 기대와 자동차 회사 재정에 미칠 잠정적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머스크는 업계 전문가 샌디 멀러와의 인터뷰에서 사이버트럭이 2024년 회사 전체 배송 물량의 작은 비율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 테슬라에 큰 재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에 대해 머스크는 훌륭한 상품이지만 재정적으로는 상당한 긍정적인 현금 흐름 기여자가 되기까지는 1년에서 18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이버트럭은 내년에는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제작되어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은 어려울 것이며 테슬라는 싱글모터 구성이 25년까지 지연됨에 따라 듀얼 모터와 사이버 비스트 스트림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앨런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25,000달러 차세대 전기차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먼저 제작될 것이고 이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우선 머스크는 테슬라가 저비용 대용량 전기차를 개발하는 데 훨씬 발전했다고 하며 일주일 단위로 생산 라인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저가 차량의 첫 번째 생산 라인은 텍사스의 기가팩토리 시설에서 시작하고 멕시코가 두 번째 장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세대 전기차가 기가 멕시코 이전의 기가 텍사스에서 만들어지는 이유에 대해 머스크는 공장 건설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며 테슬라가 향후 몇 년 안에 누에보 레온 공장이 완공되기 전에 차량 생산을 시작하기를 희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머스크는 또 전기차에 대한 회사의 계획 중 가장 흥미로운 점은 생산 시스템이라고 하며 사용 가능한 기술에서 엄청난 진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테슬라의 도조 슈퍼컴퓨터 프로젝트 책임자인 가네시 벤카타라마란이 퇴사하며 회사의 자율주행 노력에 잠재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에 따르면 벤카타라마란이 테슬라 입사 후 5년 만에 회사를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7년 전 애플을 떠나 테슬라로 간 피터 베넌이 현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저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달성하기 위한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프로젝트입니다. 도저는 차량에 의해 캡처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차량의 행동과 경향을 학습하는 데 사용되며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어떤 시나리오를 탐색할 준비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테슬라의 계획은 신경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도저는 현재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베넌의 도움과 함께 벤카타라마란이 설계한 D1 칩으로 구동됩니다. 테슬라는 지난 2년 동안 AI 및 컴퓨터 비전 수석이었던 안드레이 카르파시오와 오토파일럿 팀의 제품 책임자 역할을 떠난 케이트 박을 포함하여 오토파일럿 및 완전 자율주행 팀의 여러 구성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팀은 젊고 경험 많은 인재들을 두루 보유하고 있고 베넌이 벤카타라마란의 역할로 즉각 승격하는 것을 고려하면 상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테슬라가 올해 180만 대의 차량 인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시도하면서 2023년 남은 기간 동안 중국에서 모델 Y 표준 범위 구성이 매진되었습니다. 중국은 테슬라의 차량에 대한 수요가 제조업체의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함에 따라 테슬라에게 가장 잘 팔리는 시장 중 하나였습니다. 모델 3는 한때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의 가장 인기 있는 차량 모델이었지만 모델 Y는 지난 몇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량 유형 중 하나인 크로스오버 차체 스타일 때문에 이를 추월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모델 Y의 보급형 표준 범위 구성은 테슬라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가장 먼저 매진을 기록한 모델이라고 중국 소셜미디어 팀이 게시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전기 제조 중심지로서의 태국의 잠재적 위치를 강조하기 위해 태국의 총리는 지난주 테슬라 경영진을 직접 수행하여 잠재적인 산업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타비신 총리는 또한 테슬라 경영진이 태국에서 넓은 땅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790에이커의 땅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국 총리는 11월에 테슬라 임원들이 공장 위치를 조사하기 위해 태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잠재적으로 태국에 약 5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태국의 자동차 산업은 이미 동남아에서 가장 큰 것들 중 하나이고, 도요타, 이수주, 혼다 같은 일본의 거대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태국 정부는 전기 자동차 쪽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은 연간 25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고, 로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은 10년 말까지 이것의 약 3분의 1을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세금 감면과 보조금은 이미 BYD와 다른 중국 회사들이 태국에 새로운 생산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14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하도록 유인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부문의 선두에 있는 테슬라의 위치를 고려할 때 태국의 기가팩토리가 이 나라의 자동차 부문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 테슬라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